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장영실. 세종대왕의 파격적 총애로 자격루, 치국이, 앙부일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발명품을 만들어내며 종산품 대호군까지 오른 그였지만 1442년 어느 날 왕의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태영 80대를 맞고 파직된 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장영실. 양반 관료들의 시기와 모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종 스스로 그를 버린 것일까요? 천민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는 결국 그의 재능마저 집어삼켰고 조선 최고의 천재는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남긴 발명품들은 국보로 지정되어 빛나고 있지만 정작 그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역사는 장영실의 마지막을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지만 신분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사라진 한 천재의 이야기입니다. 1390년경 고려 말 동래현, 지금의 부산 지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장영실. 그런데 이 아이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성민은 원나라 출신의 기술자로 제법 괜찮은 신분이었지만 어머니가 관청 소속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모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노비면 아버지가 양반이든 왕족이든 상관없이 자식도 노비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어린 장영실은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부러진 물건을 가져다 주면 뚝딱 고쳐냈고 복잡한 기계장치를 한 번만 보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타고난 공학도였던 셈입니다. 당시 동네 영감이었던 이해는 장영실의 재능을 눈여겨봤지만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의 재능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주인을 위해 일할 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장영실은 30대가 될 때까지 동네 관아의 노비로 일하며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았지만 그의 재능이 꽃을 피울 기회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1418년 장영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선만의 독자적인 천문역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조선은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조선의 위도가 달랐기 때문에 중국 역법으로 계산한 일식, 월식 시간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세종은 이것이 국가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만의 하늘, 조선만의 시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천문 관측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해시계, 물시계, 별의 위치를 재는 기구 등 온갖 정밀한 기계 장치들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잘했지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은 천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론은 아는데 실습은 못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세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423년 전국에 명을 내려 뛰어난 기술자를 천거하라고 한 것인데 놀랍게도 신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노비든 상민이든 재능만 있으면 등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학벌이나 스펙을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동네 현감 이해가
장영실의 이름을 한양으로 올립니다. 세종은 직접 장영실을 불러 그의 실력을 시험했는데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장영실의 재주를 시험하니 과연 정교하고 교묘하여 비할 데가 없었다. 세종은 장영실의 솜씨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그를 궁중기술자로 발탁했고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신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천한 노비를 어찌 관직에 등용하느냐.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 온갖 상소가 빗발쳤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재주이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신분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오늘날로 치면 능력주의를 선언한 것인데 500년 전 신분제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434년 장영실의 첫 번째 걸작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자경루, 자동 물시계였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면서 시간을 측정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종과 북, 징이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완전 자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자경루가 완성되자 한양 백성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경복궁 보루각에 설치된 자경루의 종소리는 한양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밭은의 그는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만들어냅니다.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인데 오목한 부분에 시간선과 계절선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가운데 세운 그림자 막대의 위치와 각도가 한양의 위도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세종은 앙부일구를 종묘와 해정교 등 한양 곳곳에 설치하여 백성들이 누구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반들뿐만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세종의 철학이 담긴 조치였습니다. 1441년 장영실은 또 다른 역작을 내놓습니다. 바로 치구기인데 빗물의 양을 재는 기구였습니다. 원통형 그릇에 빗물을 받아 그 깊이를 측정하는 단순한 구조였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우량 측정 기구였습니다. 유럽에서 우량계가 만들어진 것이 1639년이니 조선이 무려 200년 가까이 앞선 것입니다. 세종은 치구기를 전국에 보급하고 각 지역의 강수량을 기록하여 보고하게 했는데 이 데이터는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과 같았습니다. 장영실의 발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간의라는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 혼천의라는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기구도 제작했는데 이 기구들 덕분에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정확한 천문 관측을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조선만의 역법인 칠정산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1434년 그에게 종3품 대호군이라는 관직을 내렸습니다. 노비 출신이 당상관 바로 아래 품계까지 오른 것인데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학벌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는 사람이 대기업 임원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장영실은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조선 최고의 과학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빛나던 장영실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났습니다. 1442년 봄, 세종이 타고 다니는 가마인 승여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 승여를 제작하고 관리한 책임자가 바로 장영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왕이 탄 가마가 부서졌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중대한 죄목이었는데 왕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은 역모로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영실은 의금부에 투옥되어 혹독한 신문을 받았고 결국 태형 80대를 맞고 모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태형 80대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세종은 그토록 장영실을 아끼고 신임했는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한 걸까요? 왕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사건 이후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두정 대신들의 모함설입니다. 천민 출신인 장영실이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양반 대신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제거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장영실이 등용될 때부터 수많은 대신들이 반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승여 사고를 빌미로 장영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 세종 자신의 결단설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왕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고 세종 스스로 장영실을 멀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 세종은 원칙주의자였고 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과 별개로 처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희생양설입니다. 당시 조정 내부에서는 천민 출신 기술자를 중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세종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영실을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론에 밀려 측근을 자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일부 기록에는 장영실이 승여를 일부러 약하게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근거 없는 모함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장영실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442년 이후 장영실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장영실이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파직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정말 장영실은 실수로 승여를 잘못 만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승여가 파손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종은 그토록 아끼던 신하를 이렇게 냉정하게 버렸을까요?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영실이 신분의 벽을 완전히 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천민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장영실은 처벌을 받은 후 아마도 고향인 동네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 궁궐의 기술자로 일할 수 없었고 그가 쌓아올린 명예와 지위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노비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던 장영실. 하지만 그의 끝은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능을 바쳐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양반 대신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장영실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 더 이상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것들이 결국 자신을 망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신의 재능을 저주하며 살았을 장영실의 말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장영실은 죽었지만 그가 만든 것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자경루는 지금도 덕수궁에서 보존되고 있고 앙부일구는 국보 제28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치국이는 세계 기상학사에서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종스트럭션을 넘어 독자적인 과학기술 체계를 구축했다는 증거였고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과 날씨를 알 권리가 있다는 세종의 철학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15세기에 이 수준의 정밀 기계를 제작했다는 것은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실제로 자경루의 자동 시보장치, 앙부일구의 정밀한 시각 측정 시스템, 치국이의 과학적 강수량 측정 방법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갖추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치국이는 과학적 기상 관측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조선은 이후 500년간 체계적으로 강수량을 기록했고 이 데이터는 현대 기상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보관된 조선시대 기상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체계적인 기상 데이터인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장영실의 치국이었습니다. 장영실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재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은 없는지, 진정한 능력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장영실이 만약 오늘날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세계적인 과학자나 발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0년 전 조선에서는 신분의 벽 때문에 그의 재능이 완전히 꽃피울 수 없었고 결국 비극적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장영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비 출신으로 태어나 세종의 신임을 받으며 조선 과학기술의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신분의 한계를 끝내 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천재를 말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가 재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는 지금도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국이는 세계 기상학사에 그 이름을 남겼고 앙보일구는 조선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장영실은 죽었지만 그의 작품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 장영실 같은 천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영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재능과 신분, 기회와 차별, 성공과 몰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잊혀진 인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